페이퍼 같은데요. 내가 잊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틈틈이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성웅 이순신이라는 제 인생작을 잠시 제가 잊고 있었어요.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고, 어마, 내가 그걸 잊었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우 이순신 작품도 굉장히 거대하고 커요.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고 재밌고 감동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과 나의 성웅 이순신 그리고 그 전투에서 쓰여졌던 우리 배들에 대해서 거북선이나 판옥선 등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보시면 우리가 뭐 전문가처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 전후로 해서 뭐가 연결이 되고 이거보다는 그 성웅 이순신이라는 작품을 보는데 필요한 부분 정도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야기식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요. 저도 막 알고 있던 것도 까먹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그랬구나, 무엇은 이랬구나, 그때 상황은 이랬구나, 그거를 알고 작품을 감상을 하시면은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같이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자그마한 그때의 지식을 드리면 공유해 드리면은 본인들도 잊었던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어 아이들에게 이때는 이래 이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러셨고 저기 거북선 아이들은 이거에 관심이 더 많을 거예요. 거북선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보다. 그러면 거북선에 대해서도 우리 거북선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원더풀 넘버 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달동네 작업에만 내가 너무 몰입된 것 같아. 이거를 잊었었어요. 이 작품 또한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셨죠? 기대돼요, 기대돼. 수홍 페이퍼 아트입니다. 내가 깜빡 잊은 게 있었네요. 내 인생작으로 달동네와 성웅 이순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까먹고 이러고 있었을까요? 내 계획에 그거를 지금 못 넣네. 어떻게 이거를 까먹을 수 있을까요? 성웅 이순신이라고요. 저기 지금 독수리 뒤에 보면 2m가 넘는 큰 용이 있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을 용에 비유합니다. 용, 최고의 용. 그래서 성웅 이순신 해서 가운데 저 큰 용이 입에서 조명이 나가요. 불을 뿜듯이 조명이 나가고 삥 둘러서 해전을 만드는 그런 성웅 이순신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전면에는 성웅 이순신 장군의 입체, 갑옷을 입으신 뒷모습이 보여요. 딱 저기 해전을 바라보고 있는 배에서. 그리고 그 앞쪽에서 일본군과 조선이 전투를 하는 해전이 성웅 이순신이라는 작품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크죠. 그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오늘 영화 노량을 봤어요. 노량 대첩이죠. 그것도 큰 전투였으니까 노량 대첩을 보고서 잊었던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량해전, 노량 대첩. 참. 아침 일찍 가가지고 몇 시에 9시 40분 거 봤나 봐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잘 만들긴 잘 만드는데 비주얼은 끝내주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는데 CG도 잘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개가 조금 지루하더라.
조금 러닝 타임을 짧게 하든가, 뭐 힘들겠지만 전투 씬을 조금 더 좀 극대화해서 분량을 좀 늘렸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사 시간에 들었던 걸 봐도 잘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짧게 임진왜란, 성웅 이순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투에 한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이것저것 자료도 좀 봐보고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일어나죠. 1592년도에 일본이 침략을 한 거죠. 침략을. 그 전에도 뭐 노략질 하느라고 많이 들락달락 했겠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조선이 우습게 알았나 봐요. 일본을. 일본은 우습게 알고 준비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일본은 많은 걸 흡수하고 정복의 어떤 야욕을 가졌겠죠. 그것을 우리 입장에 침략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이 있으면은 힘이 있으면은 그리고 좋은 것이 앞에 있는데 약육강식인 거예요. 약육강식. 그래서 이 성우 이순신 같은 경우는 어떤 일본의 적대감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적대감을 갖고 일본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이순신 장군한테 패했습니다. 일본은 패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나는 성웅 이순신과 거북선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배경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북선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북선이 처음 어느 전투에서 이 거북선이 등장을 하게 됐는가? 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전투는 뭐 한산대첩, 명랑대첩, 뭐 노량해전 요 정도를 크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처음 전투는 1592년도에 임진이 발발되고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때까지만 해도 큰 대첩이 아니고 해전이죠. 조그만 해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천해전이 있었어요. 사천. 음? 그 사천해전에서 처음 이 거북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592년 정도에 많은 그런 그래 뭐 전투야 다 뭐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좀 소규모 전투로 해서 사천에서 처음 이 거북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생긴 이것은 찝쩍찝쩍 일본이 했어요. 찝쩍찝쩍. 그것이 처음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찝쩍찝쩍 해봤는데 계속 패하고 오는 거야, 일본군이. 이제 그때 일본은 전국시대가 쪽 나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침략의 야욕을 갖지요. 그래서 토요토미가 야, 왜 맨날 우리는 지냐? 누구냐 거기 수장이. 그랬더니 예, 이순신 데스카가 그건가?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이때부터 부각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칭하겠지만 말이 길어서 이순신으로 합니다. 이순신이 누구냐?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가지고 이순신의 이제 존재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나도 좀 적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도 이제 안 되겠네.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얘들이 이제 음? 침략을 하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그거를 대충 눈치를 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북선을. 그때 원균이라는 어디 경상 우수사가 있는데 이 첩보를 줍니다. 이순신 장군 왜군이 그쪽 사초 쪽으로 가고 있어. 빨리 대비하시오. 그래서 이순신이 처음 거북선 두 척, 그게 사천해전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전투 정도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겪은 전투에서 사천해전 네 번째 전투, 모르겠네 이건 정확한지. 그렇게 해서 작은 어떤 전투들이 많았었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천해전에 침공을 할 것이니 대비하셔라고 원균이 알려줘요. 그래서 이때 거북선 두 척과 판옥선, 이때까지는 이게 그냥 전선, 전투함이라고 불렀지 이름이 없었나 봐요. 이 전선을 뒤로 하고 이제 가가지고 격파를 하죠. 격파를.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사천해전에 대해서, 그래서 사천해전을 가서 격파를 다 주르주르리 이제 다 부숴버리려고 갔단 말이에요. 뭐 갔는데 얘들이 안 보여요. 배 한 척만 보여.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포를 쏴가지고 격파시켰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오메 얘들이 다 벌써 육지에 상륙을 해 있던 거예요. 상륙을 일본 함들이. 음? 근데 그때 이 큰 배요, 이 판옥선이 작지가 않습니다. 판옥선이 육지를 가기 위해서는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썰물이라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쭉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 모습을 보이면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나와서 싸우자 얘들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일본 애들도 이걸 눈치를 채지. 싫어 임마나 안 가, 네가 와. 그렇게 하고 또 버티고 있던 중인데 오후에 그때 또 하늘이 도우사 밀물이 돼서 물이 들이차니까 해고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처음 이제 이 거북선 두 척이 들어가서 적진에, 그러니까 거북선은 말이에요. 거북선은 보통 함대들이 이런 식으로 전선을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있어요. 뭐 우리 그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법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적군을 에워싸는 하객진도 있지만 걔들은 이렇게 지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돌격선이에요. 이 거북선은 돌격선이라고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대가, 거북선 두 개가 얘들의 허리를 갖다 그냥 무디장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옆에서 화포를 쏴대는 거라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거북선이 여기는 막 부딪히고 막 작살 나는 거죠. 그러면서 포드를 쏴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뒤에 이 판옥선이, 이 전투선이 같이 들어가서 허리 쪽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일렬로 들어가죠. 하객진이 아니고 일렬로 들어가서 포를 쏴서 격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전법을 구사하셨다고만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렇게 거북선은 쓰여지는 거예요. 거북선은. 그래서 거북선은 거북선은 커피 이거 얼려놨던 거 다시 녹여서 먹는 건데 괜찮네요. 거북선은 원래는 깨끗했었죠. 판옥선처럼 깨끗했는데 이제 이거는 전투 후의 모습이에요. 전투 후의 모습. 전투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터지고 깨지고 이거 실제로 보면 죽입니다. 조명도 설치해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시 하고 싶다. 달동네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끝내줘. 어휴. 이거는 진짜 불에 태워가지고 이런 톤 처리했고
진짜 불로 태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뒤에 부분 같은 거 막 태우고 했었어요. 아우 돛바요 죽이죠, 죽여요. 그래서 처음에 사천회전에 등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돛을 이렇게 누인 상태에서 위에다 거적을 씌웠대요. 거적을 씌우고 여기만 보이게 해서 쭉 전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저거 뭐하냐, 거적 씌우고 뭐가 막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투들은 배들이 부딪힌 다음에 월동을 하잖아요. 그 다른 배로 수군들이 올라가서 서로 이제 백방전을 벌이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는 한은. 근데 이제 거적이 씌워졌으니까 어때요? 막 뛰어내렸겠죠, 일로. 근데 오메 여기에 이제 삐죽삐죽한 쇠침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진 거죠. 놀래 자빠졌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처음 우리 거북선이 우리 귀선이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활약을. 그래서 처음 두 머리 부분을 저 또한 돌격선은 들이받는데 이것은 불편하겠죠. 분명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것이라고 어떤 문헌이나 착자 보기 이전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 게 여기에 크지 않은 거북이의 얼굴, 이제 이런 얼굴이 이 정도에서 붙어 나가야죠. 좀 길다랗게 해서 부딪힐 수 있게 안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일단은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서궁 이순신 작품에서는 12척의 소인에게는 12척의 함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북선 2척과 판옥선 10척 해서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옥선 같은 경우는 공간과 원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중소 사이즈로 해서 10개 중에 4개는 뭐 크게, 그 다음 중간 거 3개, 작은 거 3개, 이런 식으로 아마 제작을 할 것 같고요. 물론 판옥선도 전장에 처음 나가기 전에 건조됐을 때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전쟁에 임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북선도 하나 더 건조를 제가 할 거고요. 요거보다 조금 작게 멀리 있는 거북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외함은 좀 우리보다 많아야죠. 그리고 외함은 조금 더 멀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이순신은 여기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조금 작게 만들어 주겠죠. 작게 해서 한 20여 척 정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거북선 요거보다 작은 거북선이 허리를 끊어내고 뒤에 가고 바로 그 다음 그 뒤에서 우리 진영 판옥선이 쫙 따라가는 그런 회전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거북선에 대한 것은 귀선이 이 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도요. 우리나라 배들은 그리고 거북선은 말이에요. 임진왜란 전에도 이 형상이 아니지만 구상을 하고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무신 누구죠? 여기다 적어놨는데 나대용이라는 그 전서부터 이 거북선의 이 형태 이 스타일은 아니지만 거북선의 어떤 어느 정도의 그걸 갖춘 그 돌격선이 있었는데 기획을 하고 나대용이라는 이제 이순신과 같은 시대에 있었던 나대용이라는 무신이 물방개를 봤대요. 물방개를 보고 이거를 우리 거북선에 더 투영하면은 더 좋겠구나 해서 이것을 이순신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장군, 이런 물방개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북선에 이렇게 한다면 더 효용적이고 강력한 돌격선이 될 것 같사옵니다. 했더니 이순신이 오케이 바리 좋았어 작업해 해가지고 제작을 딱 했는데 제작된 게 그렇게 해서 세팅된 거북선이 임진왜란 발발하기 하루 전에 완성이 됐다고 하네요. 이런 문헌의 책자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쪽에 설명하신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이런 식으로 평편해요. 여기가 디귿자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다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거북선도 그러고 그죠? 그렇지만 일본 햄은 이런 식으로 V자예요. V자. 요 부분이 그래서 서 있지를 못한다고요. 물이 빠지면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쓰러져. 이 부분이 V자라고요. 일본 배들은. 근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 V자 배 같은 경우는 빨라요. 왜 빠르게 애들은 이걸 일본도 나름 이쪽에는 이 시대 때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를 능가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있었겠지.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게 침략 침공을 하려면 일단 얘들은 빨리 가야 돼. 빨리 그죠? 빨리 가서 한 대에 쳐야 되기 때문에 이 배의 특징은 V자 그러니까 배 밑부분이에요. V자 형식인 배들은 빠르다라는 거예요. 빨라. 그렇지만 우리 함선같이 디귿자 형태 평평한 형태는 평저선이라고 그래요. 이런 배들은 느려요. 조금 속력이. 아무래도 물살의 저항을 덜 받고 많이 받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요건데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은 회전을 함에 있어서 잘 넘어진다라는 아주 취약점이 있고 우리 배 같은 경우는 늦지만 그런 회전하는 부분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판옥선과 거북선이 적진에 들어가서 빙그르르 돌면서 한포 사격을 하고 부셔버리고 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해하셨죠? 재밌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나 이렇게 좀 해야겠어. 저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성우 이순신을 만드는데 그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전에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어떤 부분이 일본 배와 틀린가 이거를 알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배의 노는 이런 부분 밑으로 해서 노를 적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노 전 앞부분에 이거 판옥선이 더 보기 편하시겠다. 거기서 멋있다. 이런 식으로 노가 이런 거 뒤에 이렇게 위치하잖아요. 그죠? 일본 배들은 여기서 바로 위치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부딪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그 노를 부딪혀서 와다다다다다 끊어간다라는 거죠. 와다다다다다다. 이해하셨죠? 노가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숨겨져서 노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일본 배들은 여기에 위치해서 같이 부딪혀서 아니면 옆으로 스쳐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만 돼도 이런 부분들로 해서 노를 다 작살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노가 예비도 있겠지만 언제 그거를 교체하고 있어요. 안에 있는 뭐 노전사람도 막 응? 다치고 할 텐데 그런 우리 배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이순신 장군의 멋진 귀식력 응?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 이거겠지만 우리 이 전함 제작하는 기술 또한 월등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많은 또 뒷받침이 된 거예요. 굉장히 단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건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민족이 또 똑똑하잖아요. 또 성질도 급하고. 근데 잘 만들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거는. 그래서 배가 굉장히 튼튼했다고 합니다. 튼튼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을 누가 하나 배를 줬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배를 줬는데 어디 누구한테 되게 좋아했대요. 너무나 멋있고 튼튼한 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사천해전. 사천해전 처음 우리 거북선이 등장한 것은 사천해전이었더라. 그래서 그거와 우리 배의 특징, 그리고 내 인생작, 잊었던 인생작 성웅 이순신을 다시 생각하고 이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거는 너무 재밌어서요. 하고 싶다라는 건 너무 멋있죠. 이거는 너무 멋있을 거라고. 야, 이런 부분에 그냥 불도 들어오게 해놓으면 정말 멋있겠죠. 자, 이야, 이야. 근데 이렇게 새 거를 이렇게 불태우고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하더라.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뒤도 보고 앞도 보고 조총에 맞으시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 전에도 이순신 장군이 조총을 왼쪽 어깨에 맞으셔서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나 봐요. 그 시절에 의술도 좋지 않고 해서 그런 건지 아주 그게 좀 고질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힘들게 했다라는 그것도 여기저기서 봤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도 왼쪽 어깨에 조총을 맞으셨더라. 그것은 조총 사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사거리용이죠. 그 시절이니까. 그러면 총 사령관인데 어떻게 그렇게 근접을 해서 싸우느냐고요. 대부분 사령관들은 뒤에서 함대를 지휘하는 것이지 앞에 나가지는 않아요. 위험하게. 근데도 우리 이순신 장군은 50m면 바로 근접한 거거든요. 같이 나가서 우리 군인들과 싸우셨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장군님, 장군님의 목숨은 장군님의 목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뒤에서 더 많은 승리를 위해서 작전을 짜주시고 사기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순신 장군은 호불호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내가 우리 위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거의 호불호가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한 멋진 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으로 해서 내 인생작으로 해서 이런 달동네와 함께 물론 이것도 이런 데는 머메이드지를 썼지만 거의 골판지로 이거는 미술용 골판지예요. 좋은 거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근데 웬만하면 이런 거북선 판호선 작업도 달동네와 같이 이렇게 같이 둘이 있으니까 되게 좋다. 해봐야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작품의 거북선과 판옥선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면은 이해를 요 정도는 우리가 전문가처럼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잘 그리고 외우지도 못하고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재미나게 영화 볼 때도 좋고 제 작품 볼 때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I love you.